이번 주에 정말로 묘한 뉴스 두 개가 같은 주에 나온 상황이죠. 한 개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절대 내리지 못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또 한 개는 미국 CNBC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기업 순위에서 리플이 16위에 올라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주에 터졌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한쪽에선 코인 시장에 차가운 바람 분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리플이 전 세계 16위라고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왜 하필 같은 주에 나왔을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XRP 주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갈게요. 솔직히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연준에서 매파 발언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매파라는 말 자체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쪽을 매파라고 부릅니다. 또 반대로 비둘기파는 금리를 내려가지고 시장에 돈을 풀자라는 쪽이고요. 이번 주에 미국 연준의 보우먼 이사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랑 경제 전망이 직면한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을 전했는데,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더 떨어진다, 이런 새로운 신호까지도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못을 박았고, 게다가 폴슨 이사 측에서 한 발 더 나갔어요. 경제가 너무 잘 나간다거나 인플레이션 위험이 생기면은 오히려 금리를 조금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시장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패드워치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베팅한 확률들을 보여줍니다. 그 수치에 따르면 6월 달에 금리가 그대로 동결될 확률이 무려 99%예요. 7월에는 동결 확률이 84.4%. 그리고 금리를 올릴 확률이 14.8%로 잡혀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공식 하나가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금리가 내려가야 코인이 올라간다. 근데 금리가 안 내려가는 게 99%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코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나 우리 XRP 같은 경우는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담은 채로 다음 뉴스 한번 보세요. 같은 주에 미국 CNBC가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혁신기업 52순위에서 리플이 16위에 올랐다는 발표가 나왔고,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됩니다. 이거 그냥 리플 16위 됐대요, 축하해요, 이러고 넘어갈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순위에 들어간 다른 회사들의 이름을 보면은 1위가 엔트로픽이라는 인공지능 회사고요. 2위는 챗GPT를 만든 오픈AI입니다. 그리고 3위는 데이터브릭스라는 인공지능 데이터 회사입니다. 이번 리스트에 들어간 50개 회사 중에서 무려 43개가 자기 사업의 핵심이 AI라고 답을 했다라는 건데, 이 50개 회사에 모인 투자금을 전부 다 합쳐봤을 때 약 495조 원, 전체 기업 가치를 더하면은 약 3,528조 원입니다. 이게 작년 대비 2배, 3배로 불어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 자체가 한마디로 인공지능 잔치인 거죠. 근데 그 한복판에 인공지능 회사도 아닌 블록체인 회사가 그것도 16위에 떡하니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인공지능에 그렇게 돈이 몰리고 모든 시선이 인공지능에 가 있는데 어떻게 리플이 이 자리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CNBC 혁신 기업 순위, 이게 무슨 인기 투표 같은 게 아니라 이 순위가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 시장 자금을 얼마나 끌어왔는지, 시장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산업의 판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를 종합해서 매깁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는 미래에 잘 될 것 같다가 아니라요, 지금 실제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라는 거고, 리플이 여기서 16위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미래의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실적이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CNBC가 리플을 평가하면서 뭘 언급을 했느냐?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 XRP 원장, XRP 토큰, 그리고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시장이랑 신흥국 시장에서의 확장까지도 강조를 남겼는데, 2025년 미국 SEC랑 소송까지도 정리되면서 미국 안에서 리플 사용을 막던 규제 불확실성이 거친 점도 짚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관의 수요가 아직까지 고르지 않다는 거 같이 언급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양쪽 다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 회사들은 미래의 가치로서 평가받고 있는데, 리플은 지금 이 순간에 실적으로 평가받았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이 두 가지 뉴스가 같은 주에 나왔을까? 연준에서 금리 안 내린다라고 하고 CNBC는 리플이 16이라고 하고요. 이게 우연일 수 있겠지만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돈을 빌리는 비용들, 그리고 돈을 그냥 묶어두기만 하는 비용이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낼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스위프트라는 옛날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돈을 보내는데 보통 몇 날 며칠이 걸려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은행은 그 돈을 미리 다른 나라 계좌에 묻어둬야 됩니다. 어려운 말로 노스트로 계좌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리 갖다 놓은 돈이에요. 이 미리 갖다 놓은 돈은 그 며칠 동안 아무 일도 못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돈인데요. 금리가 낮을 땐 괜찮죠. 어차피 돈을 굴려도 큰 돈을 못 버니까요. 근데 금리가 높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돈을 다른 곳에 굴렸으면 벌었을 이자들 전부 다 포기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가 등장을 합니다. 리플 시스템에 있으면 송금이 몇 초 만에 끝나죠. 그럼 은행은 미리 다른 나라에 돈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 돈을 다른 곳에 굴려가지고 이자를 벌 수 있게 되는 거. 다시 한 줄로 정리드리자면요. 금리가 높을수록 옛날 송금 방식은 더 비싸질 거고 빠른 송금 시스템의 가치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겁니다. 모든 은행들이 당장 리플로 갈아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다만 적어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매파적인 금리 환경들이 오히려 결제망 자산에서는 유리한 방향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같은 주에 이 두 가지 뉴스가 동시에 부각된 건요. 시장이 지금 무의식적으로라도 이 연결고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6월달 연준회의 전후까지는 비트코인 흐름에 XRP가 같이 흔들릴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매크로 변수가 워낙에 크니까요. 이 동결 자체가 99% 확실하다라고 해도 회의 직후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충분히 커질 수가 있겠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펀더멘털 측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단단해지는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CNBC 16위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글로벌 금융권에서 리플의 위치가 점점 더 굳어지고 있는 사실, 그리고 매파적인 금리 환경이 결제망 솔루션의 필요성을 오히려 키우는 방향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흔들림이랑 중장기 위치 강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구간일 수가 있겠고, 가격이 흔들릴 때 오히려 분할로서 차근차근 모아갈 기회들,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다만 이게 가능성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이번 7월달 회의에서 인상 가능성이 14.8%로 잡혀있다는 거. 이 변수만큼은 반드시 머리에 담아두셔야 되겠죠. 결국에 첫 번째,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두 번째, 같은 주에 리플은 인공지능 회사들 한복판에서 글로벌 혁신 16위에 올랐고요. 이건 미래 기대가 아니라 지금 실적 기반의 평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매파적인 금리 환경은 빠른 결제망의 가치를 오히려 키울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시장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영역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진짜 결제망 시대의 시작이라면은 이 다음에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할 신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신호 후보들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호재랑 리플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면서 리플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리플 상승 하나보다 얼마까지 올라가겠다, 기다린 시간 아까우니까 어디까지 보유해야겠다, 이런 목표 타점으로 높게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전 하락 시장에서의 시간을 생각을 해보고 현실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매도하고 싶은 가격대 그리고 팔아야 될 현실적인 가격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리플 정보방에서도요, 리플 시장이 좋은 시점에서 4,850원의 비중 조절하고 단기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들, 결국에 물론 더 상승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 대비했을 때 심리적인 고점이 목표 타점이었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높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충분히 시장 흐름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